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업계의 정말 오랜 강자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TI? 최근에 TI가 성적표를 내놨는데 이걸 보면요. 한편으로는 역시 TI답다 하는 그런 탄탄함이 보이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하나? 뭐 이런 신중한 태도도 같이 읽히거든요. 맞아요. 약간 상반된 신호들이죠? 네. 그래서 이 신호들 속에서 TI의 진짜 속내는 뭘까?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그 실마리를 풀어보시죠. 좋습니다. 특히 이제 2025년 3분기 실적 결과하고 또 바로 이어서 나온 4분기 전망치, 이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텐데요. 네네. TI에게 정말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자동차 그리고 산업 부문. 이쪽 수요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게 또 TI의 현재 전략이나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TI라는 창을 통해서 반도체 시장 전체의 어떤 온도 변화까지도 좀 감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TI가 왜 최근에 성과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길을 좀 조심스럽게 보는 건지 그 배경에 깔린 진짜 이유가 뭔지 좀 명확히 이해해 보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자동차라던가 인공지능, AI, 또 데이터 센터 같은 핵심 성장 동력들, 이건 여전히 힘이 있는 건지 그 힘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렇죠. 핵심 동력은 중요하니까요. 네, 여러분께서 TI의 현재 그리고 미래 가능성을 가늠하시는 데 필요한 어떤 핵심적인 통찰들, 이걸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흥미롭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3분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결과만 놓고 보면 꽤 괜찮았어요.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충분히 부합했죠. 네, 그랬습니다. 매출이 47억 달러를 조금 넘었고요. 이게 이전 분기보다는 한 7% 늘었고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14%나 늘었어요. 이익 면에서도 흐름이 좋았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정 분야 하나만 잘한 게 아니라 자동차 부문을 포함해서 TI가 사업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전 분기보다 성장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와, 전반적으로 다 좋았군요. 네, 특히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역시 자동차 부문. 여기는 전분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성장하면서 아주 뚜렷한 회복 신호를 보였고요. 10%면 상당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수요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부문 있잖아요. 여기는 무려 20% 가까이 성장했어요. AI 관련 열기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와, 20%면 정말 대단하네요. 네, 통신 장비 쪽도 한 10% 정도 성장했고 산업 부문이나 개인용 전자제품 이쪽도 크진 않지만 소폭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가 많네요. 그런데 재고 수준도 낮아졌다고요? 네, 맞아요. 재고 보유 기간이 16일이나 줄었다는 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만든 물건이 창고에 안 쌓이고 잘 팔려나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제품이 잘 팔리니까 재고 부담 줄어들고 아주 바람직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죠. 네. 그런데 바로 여기서 TI의 현재 전략을 읽을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어떤 거죠? 실적 발표 때 TI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산 가동률을 조절하고 있다. 네. 가동률 조절이요? 재고가 줄어드는 좋은 상황인데 공장 가동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재고는 줄고 있는데 생산 속도는 늦춘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그러게요. 보통 재고 줄면 오히려 생산 늘려서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속도를 조절할까요? 혹시 특정 라인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럴 가능성보다는요. TI가 이 시장 전체의 회복 속도를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보수적으로 본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줄어드는 건 좋은데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거다. 오히려 예상보다 좀 더 더딘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다. 여기에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익률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는 그런 위험, 이걸 미리 막겠다. 이런 굉장히 신중하고 선제들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와. 이게 TI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3분기 숫자만 딱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전략적인 판단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택했다. 확실히 신중한 행보네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4분기 전망치를 시장 기대보다 낮게 잡은 거, 이것도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망치가 어땠나요? 네, 바로 그 신중함이 4분기 가이던스에 그대로 반영됐어요. 4분기 매출은 이제 42억 달러에서 46억 달러 사이 이 정도를 제시했는데 이건 3분기보다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1%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아, 줄어드는군요. 네.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주식 하나당 벌어들이는 이익 전망치 역시 1.13달러에서 1.39달러 사이로 제시하면서 이전 분기보다 꽤 큰 폭으로 감소할 걸로 예상했죠.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낮은 수준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직후인데 바로 다음 분기 전망을 낮췄다는 건 와, 그만큼 앞으로 시장 상황을 그리 좋게 보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생산 조절 말고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 매출, 그러니까 수요 측면입니다. 네, 수요. 반도체 경기가 이제 회복 국면에 들어선 건 맞는데 그 속도가 아주 완만할 것이다. 이렇게 TI는 판단하는 겁니다. 뭐랄까 V자 반등 이런 것보다는 U자형 아니면 그보다 더 느린 회복세 이걸 예상하는 거죠. 천천히 회복될 것이다. 네, 둘째는 이익 측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고 관리를 위해서 일부러 공장 가동률을 낮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공장을 돌리는 데 드는 고정 비용, 뭐 임대료라던가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그대로 나가죠. 그러니까 제품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올라가고 이게 결국 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수요 회복은 더딘데 비용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기대치를 낮추고 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2분기에 일부 고객들이 물량을 미리 당겨서 주문했던 거 그 풀인 효과라고 하던데 그게 3분기에는 좀 정상화됐다는 분석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2분기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좀 몰렸던 그 풀인 효과가 있었다면 3분기에는 그런 이례적인 선주문 같은 게 줄고 좀 더 정상적인 수요 패턴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진짜 수요 수준을 더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TI 스스로도 아직 추세적인 회복을 논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성급하게 낙관론에 올라타기보다는 안정적인 재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엿보이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되게 신중한 분위기인데 그 속에서도 고개를 딱 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그 핵심 성장 동력들의 질주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자동차 부문은 3분기에 10% 성장했고 AI랑 데이터 센터 수요를 반영하는 그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부문은 무려 20%나 성장했어요. 네, 그렇죠. 아주 강력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TI의 그 신중한 전망하고 이 강력한 성장세 사이의 간극이랄까? 이게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바로 그 점이 현재 TI의 상황을 아주 흥미롭고 또 복합적으로 만드는 요인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전체 전망은 보수적으로 잡고 있지만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엔진, 특히 자동차 전장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 거대한 흐름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AI 모델 훈련하고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투자는 식을 줄 모르잖아요. 네, 요즘 정말 뜨겁죠. TI는 이 두 분야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날로그 반도체하고 인베디드 프로세싱 솔루션 이걸 공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경기 순환의 영향과는 별개로 이 분야들에서의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날로그 반도체나 인베디드 프로세싱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자동차나 AI 데이터 센터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물론이죠. 아주 간단히 비유하자면요. 아날로그 반도체는 우리 현실 세계의 신호 있잖아요. 온도, 소리, 압력 같은 연속적인 값들. 이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디지털 신호 0과 1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바꿔주는 일종의 통역사 역할을 합니다. 통역사요. 네, 자동차에 있는 수많은 센서들이 감지한 정보를 처리하거나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을 관리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죠.
그리고 임베디드 프로세싱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미리 프로그래밍된 뭐랄까 작은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두뇌? 네. 자동차의 제동 시스템이나 에어백을 제어하고 산업용 로봇의 정밀한 움직임을 통제하는 데 쓰이죠. TI는 바로 이 통역사와 작은 두뇌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랑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현실 세계랑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부품들이고 이게 자동차나 데이터 센터처럼 점점 더 똑똑해지고 복잡해지는 시스템에서는 정말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확실하다면 지금 TSMI가 보여주는 단기적인 신중함이나 그로 인한 주가 조정 같은 것들 이런 게 오히려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정확히 그 지점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일 겁니다. 핵심 성장 스토리는 여전한데 단기적인 실적 조정이 예상된다면 이걸 매수 기회로 봐야 하나 아니면 경기 둔화 신호로 보고 좀 더 지켜봐야 하나 이런 질문이죠. 네, 정말 고민되겠네요. 실제로 일부 분석에서는 일시적인 비용 증가나 가동률 조정 때문에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게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좋은 진입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네. 물론 투자는 각자 판단의 영역이지만 이런 상반된 신호 속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관점이 존재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죠. TSMI의 재무 건전성, 예를 들어서 투자한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 보여주는 그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꾸준히 3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될 걸로 전망된다는 점도 이런 긍정론에 좀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고요. 30% 이상이면 정말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상당히 견조한 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TSMI는 3분기에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아주 견실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재고 관리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고 4분기에는 예상보다 더딘 수요 회복과 비용 증가를 이유로 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죠.